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동물에게 불친절한 인간들 정말 많이 만나게 되죠. 고양이 때려 죽이고 강아지를 창밖에 던져서 살해하고, 근데 알고 보니 초등학생들이더라. 네, 이런 뉴스 있었고요.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이 고양이한테 화살을 쏜 거더라. 근데 그 화살 쏜 남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 오리가 산다고 하죠. 건국대 마스코트라는데 건구스라고 애칭으로 부른다고 해요. 근데 한 60대 남자가 건구스를 100여 차례 때려서 불구속 기소됐다는 뉴스도 최근에 볼 수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선생이 이렇게 말했죠. 한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인지를 보려면 그 사회가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채식하는 이유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물들에게 잔인한 사회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폭력적이고 동물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회는 인간 약자에게도 친절한 사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진짜 옳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채식하는 이유에 언급되는 책인데요. 동물 홀로코스트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1,000년 전에 인류는 염소와 소를 사육하여 그들의 살, 젖, 가죽, 노동력을 빼앗기 시작했다 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한 역사를 설명하는 글이죠. 가축화는 달리 말하자면 노예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길들이고 소유하는 목축 문화가 이때부터 생긴 것인데, 근데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가축과 방목지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은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처음엔 동물을 가축화, 노예화 했는데 욕심이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학대 대상을 인간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나타난 양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을 통제하려고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죠. 거세, 낙인, 족쇄, 채찍질. 자, 지금껏 동물들을 상대로 이런 방식들이 사용됐는데, 이젠 인간 노예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식들이 사용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죠.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백인에게 저항하거나 도망가는 흑인들을 거세했다고 하죠. 황소와 종마의 성깔을 거세로 누르듯이 흑인들을 거세해서 말 잘 듣는 노예로 부려먹었던 겁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안 노예가 새로운 주인에게 팔릴 때마다 얼굴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던 거죠. 이 같은 비인간적인 행태의 시작은 바로 동물의 예속화였습니다. 동물의 예속화가 인간의 예속화로 이어졌던 거죠. 앞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물들에게 잔인한 사회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폭력적이고, 동물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회는 인간 약자에게도 친절한 사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동물들에게도 불친절하고 인간에게도 불친절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책의 논리대로라면 먼저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도 친절하게 된다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물에 대한 불친절함이 극에 달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공장식 축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공장식 축산, 이게 문제인데, 근데 지금처럼 싼 가격에 달걀과 고기를 먹으려면 이것밖에 답이 없다고 하죠. 공장식 축산밖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동물에 대한 불친절함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답은 채식이냐? 네, 우리가 고기를 덜 먹어야지 공장식 축산도 사라질 테니까요. 그럼 우린 채식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이 생기는데, 근데 채식 이거 해보면 유지하기가 진짜 힘들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또 시도했다가 또 실패하고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은 남들에게도 권하기가 힘들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관에 맞는 답을 각자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책 엄청 쉽게 잘 썼습니다. 채식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아마 이 책 읽어보신다면 나에게 맞는, 나의 주관에 맞는 답이 무엇인지 이걸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답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그 답을 제대로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인간의 동물에 대한 지금의 이 사악한 태도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